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커피값 계좌 이제 11주차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5월 1일 날 11주차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금이 26만 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평가손익은 뭐 6만 8천 원 정도, 수익률은 7.34%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12주차였는데요. 12주차 때는 뭐 특별한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냥 뭐 좀 시장이 그냥 뭐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5월 8일이면 5월 1일부터 5월 8일이면 뭐 이 정도 저희 요 정도죠. 시장에 변화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좀 뭐 살만한 좀 이렇게 좀 주식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좀 살라고 했는데 좀 이제 변동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살만한 주식들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주차 때는 뭐 변동이 없죠. 11주차 6만 8천 원이었다가 12주차 때 6만 7천 원이니까요. 예수금도 26만 원, 26만 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이 없었고요. 이제 매매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주차 지난주죠. 지난주에도 뭐 마찬가지로 솔직히 좀 거의 시장이 변동이 없었죠. 뭐 그냥 횡보하는 장세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6만 원 정도 예수금이었다가 이제 21만 원으로 이제 예수금이 이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한양행을 한 주를 샀습니다. 유한양행을 그냥 한 주 샀고요. 뭐 살 것이 좀 뭐 특별히 없어가지고요. 한 주만 샀고 수익률은 장이 좀 뭐 횡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래 한 뭐 6만 7천 원 정도였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3만 8천 원이죠. 뭐 장이 약간 떨어졌네요. 이렇게 보시면 뭐가 이제 뭐 아모레지우랑 서한이랑 삼성증권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서한, 아모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나면서 조금 떨어지면서 뭐 38,000원, 뭐 4만 원 정도의 지금 평가손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유한양행을 한 주를 매수했죠. 이제 마지막 날 정말 이제 15일이면 금요일이죠. 뭐 살 게 없어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게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분할로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처음에 살 때 이 주식들이 어느 정도 싸다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것 위주로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뭐 20%, 30%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좀 기분 좋게 매수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유한양행이 실제로는 이제 뭐 싸다고 좀 뭐 제가 본 계좌나 이런 데서 매수한 가격에 비해서는 이제 싸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최근에 좀 수급이나 이런 거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려고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뭐 특별한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이제 계좌별로 변동사항은 없었고 조금 뭐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서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비중이 크게 들어있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특별히 좋다고 생각해서 뭐 주식을 이제 많이 매수한 건 아니고 이제 본 계좌에 이제 매수를 한다는 게 좀 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이렇게 비중을 크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서한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특징적인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서한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다고 생각돼서 산 건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정병영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셨던 단가가 예전에 이제 사셨던 단가가 800원 정도가 였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 분이 이제 최근에 보시면 뭐 이제 보시면 이제 매도를 하셨죠. 이렇게 매도를 하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9.5% 이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960만 주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한 5% 가까이 매도를 하셨나 봅니다. 이제 360만 주 이렇게 돼 있고요. 세부 변동 내역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장내 매도를 하셨는데 처분 단가가 이제 1,800원에 처분한 물량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일시백, 1,000만, 10만, 100만, 이제 5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이제 810원에 매도를 하셨네요. 이거는 근데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이제 매수를 하신 게 되게 오래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정도 전에 이제 800원 정도의 매수를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제가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 기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이 서한을 들고 계셨는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 가격에 좀 매도를 하는 거는 조금 참 약간 이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지분이 많이 있으셨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회사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제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저는 이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의 매매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장내 매도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의 매매로 이렇게 많이 매도했다는 것들은 어떤 특정 사람한테 물량을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넘겼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지켜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이 그랬고요. 개인적으로 그거랑 크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참좋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렌 버핏이 최근에 보면 항공주를 많이 손절을 했죠. 이제 항공주를 투자를 이제 손절을 했는데, 이제 여행과 관련돼서 정말 이제 아마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코로나나 유가 하락 위기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아마 그 정도가 이제 좀 심각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여행, 항공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비행기 같은 것들을 보통 대출을 끼고 사기도 하고,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여행 산업에 타격이 있으면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분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연동돼서, 물론 이제 항공주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제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해소될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를 했었지만,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것들도 이제 정말 이제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매수를 했겠죠. 장기적으로 극복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손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했지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지분을 늘려나가는 것들은 조금 잠시 조금 이제 멈췄다가 이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근데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게 항공주처럼 그렇게 고정비나 이런 게 그 정도까지, 물론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지출을 많이 될 거라고는 생각되진 않긴 하지만요.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계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저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주식이 이제 CJ 관련 주식입니다. 이제 CJ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J 쪽 계열사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CJ 같은 계열사들이 옛날에 한 7, 8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상승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기가 안 좋고 할 때 이제 한때 이제 내수주가 이제 많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CJ나 CJ CGV, CJ ENM이나 그 다음에 내수주 뭐가 있었죠? 게임주나 이런 것들이 한때 각광을 받을 때 이제 그때 이런 것들이 화장품 내수주는 아니네요. 아무튼 이런 주식들이 많이 이제 오를 때 그때 이제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이제 CJ 같은 경우 14만 원이고 우 같은 경우 6만 원 평단이니까 지금 손실이 거의 많이 나고 있죠.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되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 매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이제 100주씩을 매수하고 계속 이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조금씩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주식도 이제 요새 최근에 많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카카오 대리, 뭐 이런 대리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많은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많이 론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을 보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관심을 보는 건 한다기보다는요,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재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얼마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좀 해나가야 할 관점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제 홀딩을 더 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오래 가져야 할 기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뭐 이거를 뭐 이제 성장성이 더 있나, 더 많이 홀딩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CJ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뭐 지금 뭐 주가는 물론 이렇게 안 좋고 뭐 이제 막 CJ CGV나 이런 것들도 안 좋죠.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극장의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실이 나고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조금 분할 매수를 시작을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가장 좋은 건 여기 있는 주식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수익을 잘 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난 돈이 이제 요로 CJ 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이득이 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선순환을 계속 만들면 제일 좋겠죠.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해도 한 번에 팔지는 않는 편이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매수를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서 이익 실현한 돈으로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가로 생각된다면 이런 것들을 점점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CJ는 최근에 이제 상속 관련 이슈 때문에도 뭐 아마 주식을 크게 막 이제 올리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최근에 본 계좌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본 계좌에서 그냥 최근에 막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뭐 좀 약간 상반된 주식이죠. 손해 나고 있고 이건 수익 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그냥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